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매도 부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사태 때 3월 달에 중단이 된 이후에 5월 3일 날 다음 달에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 공매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우리 주식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차트 코스피 먼저 지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달에 3월 15일인가요? 이때쯤 뭐 공매도 부활 3월 15일쯤에 공매도가 이제 중단된다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부터 이제 공매도가 없어졌는데 그때도 큰 하락이 있었죠. 당시에 한 5일 4거래일 정도요. 큰 하락이 있은 후부터 이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그 코스피만 보시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공매도가 부활을 하게 돼서 없어지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공매도가 부활을 하게 돼서. 이제 기존의 흐름 상승 흐름 폭보다 이제 기존의 상승 이런 흐름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눌러주고 올라가서 눌러주고 올라가서 눌러주고 이런 식 경사도가 이렇게 완만한 흐름의 상승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급경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이렇게 급경사로 엄청나게 수직으로 올릴 수 있는 흐름이다. 여기서는 이제 앞쪽 여기 저항대가 맞았으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급경사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이제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뭐냐? 공매도는 이제 하락하는데 베팅을 해서 하락을 하면 그게 수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뭐 게임스탁 이런 주식 사건으로 해서 뭐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뭐 개미들이 공매도를 그 뭐 기관이나 이제 그런 뭐 투신 회사 뭐 그런 데서 이제 계열사에서 이제 그 게임스탑 주식을 공매도를 쳤는데 개미들이 단합을 해서 그 주식을 풀 매수하면서 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5월 3일 날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예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제 딱 보시면 어떻게 이제 그런 식의 반영이 될 수 있나. 똑같습니다. 이거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곧 코스피니까요. 지금 그 2017년, 15년도 이렇게 상승으로 강력한 흐름으로 이어 단기적인 고점을 올릴 때는 보시면 지금 경사도가 완만하게 이렇게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이제 공매도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이거 뭐 눌러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경사도 자체가 좀 더 이렇게 완만하지 않고 이렇게 완만한 느낌이면 이건 좀 더 이렇게 더 경사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종목들이 좀 더 이제 공매도가 부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오거나 완만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부활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지수가 이제 공매도가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면 공매도를 많이 쳐서 이제 거대 자본들이 많이 쳐서 이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 뭐 우리가 매매하는 수급주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주 위주의 그런 종목들이 많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매하는 건 세력주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영향은 완전히 안 받는다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수 그렇게 되면 공매도를 많이 치게 되면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지수 하락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력주 흐름도 약간 주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뭐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있어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공매도가 계속 있을 거니까 이런 한시적으로 이렇게 막아놨었던 그런 방편이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어도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부활을 하게 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들고 가는 그런 세력주들이 조금 이렇게 주춤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이탈만 없으면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세력주들이 종목에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전체적인 큰 흐름은 무너뜨리지 않는 흐름만 나온다면은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약간 뭐 공매도를 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워낙 뭐 하락만 하면 개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올려버리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를 여기 이제 8만 3천 원 부근에서 뭐 8만 원이 9만 원 정도 왔었을 때 공매도를 친다. 여기서 친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온다. 그러면
목표가를 뭐 이 정도까지 7만 얼마까지 잡았는데 8만 원대 여기서 막 개미들이 막 동학 개미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가 100% 성공할 수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미들이 눌러주기만 하면 엄청난 자금을 들고 와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매도 치는 그런 기관들도 조금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는 없고 항상 대응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매하는 이렇게 세력주들은 지수 흐름에 맞춰서 공매도가 많이 쳐지면 좀 지수가 낮아질 수 있는 흐름이 하락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거기 맞춰서 뭐 세력주 흐름들이 좀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매하는 세력주에는 큰 영향은 없다. 그리고 큰 영향은 없고 거기서 흐름만 이탈이 없으면 충분히 다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이렇게 쭉 올랐던 흐름이 아니고 올렸다가 눌러주고 올렸다가 눌러주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뭐 수급주 위주로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급상승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한번 좀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체적으로. 그렇지만 뭐 미국 증시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죠. 미국은 뭐 공매도도 지금 있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도 미국 증시 흐름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 올라가거든요. 아무리 그 미국 공매도 세력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치려고 해도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에 베팅을 하려고 해도 미국 주식 자체의 흐름이 지금 신고가로 계속 달리려고 하는 흐름인데 거기서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많이 조심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부활한다 해서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뭐 어떻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뭐 그런 식의 달러 뭐 규제 어떤 규제가 생기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이런 공매도 부활은 오히려 뭐 시장의 그런 건전성을 좀 더 활발히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뭐 이렇게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증권사마다 있다 그러더라고. 대주매도인가요? 대주매도 그런 걸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굳이 뭐 그런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 그냥 차분히 엔트바 가실 종목들이나 본인의 기준에 맞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런 식의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하셔야 되지. 굳이 뭐 그런 것까지 너무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해서 돈을 벌고 뭐 저렇게 해서 하락으로 또 돈을 벌고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우선 완벽히 마스터 해놓고 여유롭게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 뭐 한번 조금 둘러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 잘 되면 하나 잘 되는 걸로 더 잘해야지 더 잘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되지. 굳이 뭐 하락 베팅으로 뭐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는 그때 하락 흐름이 나오면은 주가 자체가 이제 그때는 뭐 금리 인상이나 뭐 다른 악재가 터지거나 세계적인 악재가 터지거나 뭔가 이렇게 흐름이 나올 때는 또 주가 자체가 또 이때 코로나 시기 때처럼 이렇게 또 쭉쭉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맞춰서 또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뭐 이렇게 갭으로 하락을 해서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약간 뭐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보여진다 하면 좀뭐 투자하는 거를 좀 소극적으로 하시고 뭐 인버스에 투자를 하시던 이런 데 깨지고 올라갔는데 여기 못 들어주고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런 자리 인버스 딱딱 투자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패턴으로 노려 보시면 된다. 그래서 굳이 너무 지금 와서 그런 것들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흐름 나오면 거기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된다 해서 막 무조건 하락을 한다. 아니 부활해도 이제 개미들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흐름에 맞춰서 본인의 기준에 맞게 잘 대응을 해나가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공매도가 부활을 하든 악재가 터지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그런 차트를 보면서 언제나 대응이고 이런 확률적인 접근을 통해서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
진입을 하고 거기서 올라가는 거는 수익 극대화시키고 밑으로 빠지는 것들 손절 라인 이탈하는 건 손절 치시는 그런 식의 대응만 하시면 되지 100%는 없습니다. 100%.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이거 무조건 간다 이런 마음 가지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요 가는 거는 조금 더 수익을 더 크게 먹고 손실 나는 것들은 조금 손실 라인 짧게 먹고 짧게 자르고 그러니까 손실은 10%에서 20% 수익은 30% 이상 이런 식으로 챙기다 보면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수익이 생기신 거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매매로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공매도 부활한다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상승장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상승장이 나오면 우린 거기 지금 흐름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투자로 상승장을 좀 더 상승장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고 이제 공매도가 부활을 하고 좀 뭐 세계적인 경제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든지 조금 경제 세계적인 뭐 흐름에서 악재가 터지는 흐름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자금을 줄이고 뭐 인버스나 이런 것들을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알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뭐 공매도 부활에 대해서 대략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뭐 보시고 본인이 들어보시고 본인이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 본인만의 기준으로 또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